벤츠 CLE 450 4매틱 카브리올레 차량입니다. 디자인은 최근 벤츠의 트렌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승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한남전 시장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차종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벤츠의 오리지널 아이템들, 굿즈들도 보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북하고 강남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고요. 서비스 센터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날렵하고 우아한 느낌의 디자인은 실제보다 차가 조금 커 보이기 때문에 CLE라고 하는 클래스이지만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바깥쪽도 손잡이 안쪽에 조명 그리고 퍼들램프도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이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가 살짝 있는데 저기는 불은 안 들어오고요. 대신에 아래쪽에 불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화려하죠. 도어,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센터 터널 측면까지도 매우 화려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어지죠. LED 헤드램프는 디지털 램프라고 하는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모두 다 준수한 편이고요. 웰컴 세레머니 같은 것들도 화려합니다. 특히나 이 오토 모드로 뒀을 때의 유연한 반응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경쟁력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겠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일부는 방향지시 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뒀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디지털 라이트가 LED를 사용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주니까 특별히 안개등 같은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의 이 시원시원한 느낌이 야간 안전운전 시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모든 램프는 다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좋은데요. 보통 하드탑이나 소프트탑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비율이 깨지게 되는데 벤츠 CLE 4매틱 카브리올레 모델에서는 그런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릅니다. 앞쪽은 245, 35, 20이고요. 뒤쪽은 275, 30,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조금 과감하게 볼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단아한 느낌들은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인데 약간 매트한 느낌을 담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더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한 번에 딱 누르면 쭉 열리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물론 안쪽에 캡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돼서 편안함도 있고요. 측면에서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날카로운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스포티한 느낌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라이트의 느낌은 최근 벤츠의 디자인, 공통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넓게 퍼지면서도 부드러운 곡선 같은 것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납작하고 넓어 보이는 스탠스 덕분에 이런 데서도 스포티한 느낌들을 담아주고 있고요. 범퍼의 디퓨저는 과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크롬으로 테일파이프 주변을 감싸주고 있는 저 부분은 이미테이션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좌우측에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CLE 레터링 있고 벤츠 엠블럼에 4매틱 레터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에 립 스포일러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카본으로 포인트 줘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CLE 450 정도 되면은요. 트렁크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 마치 전동 같은데 전동 아니고 수동이고요. 텐션만 있습니다. 닫을 때는 그냥 눌러서 닫아야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글쎄요, 이 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차량 치고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망을 제가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요거까지 올리면 꽤나 넓은 공간 확보가 잘 돼 있고요. 레버를 잡아당기면 뒷좌석 접을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그물망 같은 걸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공간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 패키징 같은 것들 되게 꼼꼼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흡차음제 같은 것들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되게 좋습니다. 꼼꼼하고요. 이런 실링 같은 것들도 만져보면은 치밀하면서도 보들보들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으로 여닫았을 때의 손잡이 있고요. 요게 요 그물망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뒤쪽에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조금 더 살아나거든요. 요 정도 공간. 그리고 뒤쪽에 짐이 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때는 저걸 저렇게 내려가지고 고정하면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이 좋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살짝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두툼한 편입니다. 여닫았을 때도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요.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개방감 굉장히 시원하고 좋고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져가지 않고 브라운 컬러를 덧대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이 듭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보더라도 진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편이고요. 열선하고 통풍 그리고 에어스커프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도어 캐치 뒤쪽으로 락 언락 기능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레버 잡아당기면 트렁크 열 수가 있습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플레이트 상단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레터링에도 LED로 조명이 들어옵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는데요. 실제 앉았을 때의 착자감도 좋은 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스커프, 넥스커프 있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마치 일체형처럼 보이지만은 제 체형에 어색함 없이 잘 맞았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 측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연결되는 게 낮에 보입니다. 미션이 조금 크죠. 구지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체형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페달은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풋레스트를 매트로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커버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위쪽에 이렇게 보면 좀 빨간 부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터리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송풍구 안쪽까지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그냥 바로 여기서 보여드려 볼게요. 등받이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성인 남성 두 분이 앉았을 때는 글쎄요, 한두 시간 이상 가게 되면 조금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2개,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은 발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에어벤트는 2개 갖춰놓고 있고 여기도 약간의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서 뒤로 넘어갈 때는 이 앞좌석 등받이 상단에 있는 가죽 노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면 슬라이딩을 전동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서 요로 이렇게 타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잠자리 타입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되게 이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큼직한 클러스터는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고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 서라운드고요. 17개의 스피커에 710W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청아한 느낌이 좋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또렷하게 구분돼서 들립니다. 뭉개지는 부분도 전혀 없고 중저음대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좋고요. 특히나 고음대에서 이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도심에서 운영을 할 때 직렬 6기통의 부드러운 느낌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다가옵니다. RPM이 낮을 때는 물론이고 RPM을 조금 높였을 때도 순간적인 이 기동성이나 민첩한 회피 기동 같은 게 필요할 때도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면서도 시종일관 부드러운 느낌을 잘 유지해 줬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복합으로 보면은 10.7km,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는 13.2, 13.3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가장 안 나왔을 때는 7.8, 7.9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8km 중반에서 9km 초반 정도의 실제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차기 때문에 길들이기 같은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길들이기를 하고 나면은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시승종원에 제가 확인했던 연비는 8km대 중반에서 9km 극초반 그 정도였습니다. 보통 소프트탑 컨버터블이면은 2톤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톤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서 꽤나 중량감이 있고요. 보통 이 하드탑이 아닌 소프트탑이라고 하면은 가벼운 느낌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주행할 때 주행 질감에 있어서 불안한 느낌, 무게가 가벼워서 약간 좀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묵직하고 바닥에 쫙 깔려서 나가는 벤츠 특유의 그 고속주행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요. 차량의 크기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주 경쟁력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에서 좁은 골목길이나 건물,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CLE라고 하는 이 네이밍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모드는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코랑 컴포트 이 드라이브 모드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 차는 요 애매한 모드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포트로 달릴 때보다 에코로 달리면 확실히 좀 뭔가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가속 페달에 힘을 줘보면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 더디게 나가는 게 느낌으로 바로바로 오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가속과 감속을 놓고 보면은 가속이 감속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어색하지 않게 반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제 기준에서 그렇고요.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지면서 통합된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빨라졌고요.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측면에서도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벤츠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인데요. 잘 설계하고 개선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가솔린 3리터 터보 엔진은 전 영역에서 이 터보렉 같은 것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팅이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381마력의 토크 51.0kg/S를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물론 2톤이 나가서 중량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보면 차고 넘치는 쪽에 가깝지 모자라거나 준수한 파워트레인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힘의 여유가 있다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 연비가 10.7km인데요.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최대 연비는 15.1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50에서 80km 이내로 교통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면 연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한 100에서 120 정도로 탄력적으로 주행하더라도 13km대 중반은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연비 측면, 특히 고속 연비는 벤츠가 전통적으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상회하는 실연비를 보여주곤 했죠.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고 다이나믹 바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전자 제어 장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 감각에 있어서 참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급격하게 코너를 가져가 봐도 차가 참 잘 버텨주고요. 노즈 다이브나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도 아주 스마트하게 잘 대응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기도 합니다만은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좀 허리가 불편하고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적당히 쫀득쫀득하면서 버텨줄 때 버텨주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익숙한 느낌의 승차감이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키로는 컴포트 모드에서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하면 1500, 155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로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봤을 때의 그립은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자세 제어 같은 것들도 출렁출렁하지 않고 좌우로 이렇게 그냥 슥슥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운전자의 만족도는 안정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런 데서 힘이 느껴집니다. 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너무 좋고요. 직렬 6기통 엔진이 개인적으로는 V6보다 뭐라 그럴까 약간 카랑카랑한 느낌은 주면서도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은 상이하게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팅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V6 엔진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직렬 6기통에서 느끼는 그 부드러운 특이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이 가속 페달의 반응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빠릿해지고 이게 매력이거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유사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극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만은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거나 브레이크에 그렇게 힘을 많이 줘서 밟지 않더라도 꾸준한 담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어떤 신뢰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 놓고 달릴 수가 있다, 이런 안정감 같은 것들을 심리적으로 잘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세팅도 만족스럽고요. 시트에 에너자이징 컴포트라고 해서 약간의 포지션을 바꿔주는 기능하고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픈 에어링을 즐길 때는 에어스커프가 있어서 날이 추울 때도 충분히 오픈 에어링을 춥지 않게 좀 쾌적한 상태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이 차의 가격이 저는 처음에 9천만 원대, 그러니까 1억은 안 넘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소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다양한 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가격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벤츠의 포매틱 시스템은 독일 3사의 다양한 사륜구동 시스템 중에서도 이 내구성하고 장고장이 없는 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그리고 그립 컨트롤 같은 것들도 물론 최근에 나온 전기 차량들의 전기 모터로 제어하는 그런 정교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 해주는, 그립을 4바퀴의 그립을 개별 컨트롤 해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내연기관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밸런스 같은 것들이나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런 안정감 같은 것들은 역시 오랜 기간 차량을 만들어 온 회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모드에서 가속을 했을 때의 치고 나가는 순간적인 느낌도 좋지만은요, 배기음이라든가 이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제법 터프함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량이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최근 벤츠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합니다. 64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요소에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야간 운전을 할 때 야간의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감성 품질, 이런 부분들이 기존 독일 3사 대비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로 시작하는 회사가 조명회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를 넘어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만족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요. 완전한 터널은 아니지만 주변이 이렇게 감싸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소리가 커지는데 하체 쪽에서 들려오는 이 노면의 타이어 마찰량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좋고요. 소프트 탑에다가 이중접합 수압유리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실링 같은 것들이나 전체적으로 디자인에서 공기역학 같은 것들을 잘 계산을 하고 만든 차량인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실링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 이 정도의 정숙성 확보해준다고 하면 저는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도 보여지고요. HUD까지 연동이 됩니다.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 안 하고 순정 맵 그대로를 보여드려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의 연결성 같은 것들 그리고 요약된 정보 같은 것들까지 잘 보여주니까 기기에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어느 정도까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HUD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조금 멀리 HUD가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큼직하고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안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체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요. 포매틱 차량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후륜구동 벤츠 차량하고는 코너링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데요. 물론 일반인 분들이 그 특유의 스티어를 느끼면서까지 속도를 높이고 스릴 넘치는 그런 주행을 즐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냥 저처럼 일반인이 운전 스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내가 마치 운전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차가 너무 잘 받쳐주니까 재미있게 스릴을 즐기면서도 안정감까지 두 가지 다 확보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탑을 오픈하고 주행해보고 있는데요. 60km 미만에서는 차량이 주행하면서도 탑을 오픈했다가 닫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탑을 오픈하고 다니면 사실 뭐 매연이랑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조금 그랬고요. 이렇게 교외 지역에 와서 탑을 오픈하고 시원한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 좀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컨버터블 카브리올레 차량들의 장점 중에 하나겠죠. 달리면서도 탑을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갑자기 요즘처럼 소나기가 오거나 할 때 유효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뒤에 쭉 넘어오고 있고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탑을 오픈했을 때랑 탑을 닫았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많이 달리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은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걸러주고요. 휠 타이어가 광폭에 림도 20인치 정도면은 그렇게 승차감에 유리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절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컨버터블이면 오픈 에어링도 즐기면서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즐기지만은 이런 데서 좀 편안하게 나름 크루징 같은 거 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벤츠 CLE 450 포매틱 모델은 정조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선택의 폭, 만족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벤츠 CLE 450 포매틱 카브리올레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